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귀 수업이다 보니까 앞에 1단원부터 하기는 좀 그래서 일부러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부터 먼저 나갈게. 그래서 등차 등비는 어차피 추후에도 한 번 더 나갈 거니까 오늘은 조금 라이트하게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서서 먼저 써줄게. 아까처럼 5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7시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7시 20분부터 여기서 아마 8시 15분까지였나? 8시 10분까지였나? 이랬고 8시 15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테스트 본다. 여기서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5시부터 7시까지도 스트레이트 수업 아니니까 중간에 자체적으로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수열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이제 못다한 얘기는 개인 상담할 때 주저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적표는 다 챙겨서 왔으니까 시험지는 굳이 없으셔도 돼요. 대표 시험지 하나 갖다가 그냥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수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이냐면 수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배열했을 때 우린 그 모든 것을 다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제 마음대로 1, 2, 3, 4 이렇게 쓰는 것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2, 4, 6, 8 이렇게 쓰는 것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수들은 다 써 있으면 수열이라고 합니까? 근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개판처럼 써놔도 1,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7, 점점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사실 수열이라고 하는데 2학년 때 배우는 수열은 우리가 대부분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칙이 있는 수들의 배열을 배우는 게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수열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크게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3가지의 수열을 배우게 돼요. 첫 번째 수열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규칙들이에요. 일반적인 규칙.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뭔가 반복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분의 1, 뭐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점점점 이런 거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봐.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보면 뭐 간격이 일정한 것도 아니야. 왜냐면 1에다가 뭐 더해야 3분의 1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여기 가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야 되냐? 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얘랑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간격은 일정하지 않은데 분모만 보면 1, 3, 5, 7, 9 선생님 분모만 보면 뭔가 홀수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체적인 걸 보고 이게 규칙이 있네 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분모만 봤을 때 또는 예를 들면 또 분자만 있을 수도 있겠죠. 분자만 봤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의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은 무슨 뜻이냐면 같을 등자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1, 3, 5, 7, 9 이런 것들이죠. 또는 2, 4, 6, 8, 10. 근데 이게 왜 등차 수열이에요? 자, 1과 3 차이도 2가 나고요. 3과 5 차이도 2, 5와 7 차이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선생님, 차이가 항상 같은 수들의 배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등비 수열은 딱 봐도 보이죠? 같을 등자의 비율입니다. 비율이 같은 수들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얘도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2, 4, 8, 16, 점점점 3, 9, 그 다음에 27, 81, 점점점. 왜? 잘 보니까 얘와 얘 차이가 2거든요. 근데 얘와 얘 차이는 4고요. 얘와 얘 차이는 8이에요. 선생님 그럼 얘는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이 아니라 곱하기 2하면 얘가 나와요. 곱하기 2하면 얘가 나와요. 곱하기 2하면 얘가 나와요. 곱하기 3하면 얘가 나오고요. 곱하기 3하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비율이 같은 수들의 배열을 우리가 바로 같을 등자의 비율을 써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배우는 수열은 일반적인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3가지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4번하고 5번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4번은 뭐냐면 개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얘는 개비 수열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 그럼 개차수열과 개비수열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 차가 들어갔으니까 얘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고, 비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 맞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개차수열을 제가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3, 이렇게 가요. 선생님, 이거 뭔가 규칙 이상해요. 얘와 얘 차이가 2 나거든요. 근데 얘와 얘 차이는 4가 나요. 얘와 얘 차이는 6이 나요. 선생님, 이건 그럼 등차수열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왜? 차들이 항상 2 같은 수가 나와야 우린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2, 4, 6, 8로 갈 거니까, 선생님, 이거는 등차가 아니네요. 그치?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차이를 볼까? 얘네들의 차이가 2씩 나. 신기하지? 아마 그 다음 숫자는 뭐겠어? 여기에 8을 더할 거야. 2씩 커지니까. 그럼 얘는 아마 21이 나왔을 거야. 그럼 얘는 그 다음 거는 10이 나올 거야. 2 커지니까. 그럼 얘는 31이 될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처럼 한 번 여기서의 차이가 아니라 그놈 차이들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수들을 우리가 바로 개차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개비수열은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지. 얘랑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1. 그리고 여기가 2야. 그럼 요 차이가 2야. 근데 얘가 여기가 6이야. 아니지 8. 요렇게 가. 왜? 얘랑 곱하기가 4거든요. 그쵸?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가 곱하기 2인 거야.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얘도 곱하기 하면 여기 8이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럼 8, 8에 6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의 차가 2 곱하고 4 곱하고 8 곱하니까 선생님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요 두 번째 줄의 공비가 어때? 곱하기 2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차이에 비율의 비율이 항상 같은 게 곱해지네. 이걸 우리가 바로 개비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까지 이대국어에서는 냈어요. 냈으니까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용어를 배우진 않을 거예요. 요 용어를 배우진 않고요. 이거를 이용한 어떤 식이 나올 겁니다. 그 식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수업은 등차랑 등비의 가장 기본 것만 배우니까 요것만 오늘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우리 이제 등차수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열. 같을 등자의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예시 아무거나 들게요. 저기 쓴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뭐 2예요. 그 다음에 4 더해서 6, 4 더해서 10, 4 더해서 14, 18, 점점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린 얘 모두 다 4씩 차이 나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4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줄여서 공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4를 공차라고 하고요. 너와 나의 차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에 서진이가 서 있었어. 김서진이가. 여기에 최서진이가 서 있었어. 근데 얘가 0이고 얘는 5에 있어. 그럼 얘와 얘 차이가 뭐죠? 5나죠. 근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얘와 얘 사이 거리도 몇이에요? 5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공차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서 있는 그 간격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거리를 뜻한다. 그래서 distance, D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차는 D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2를 뭐라고 부르냐? 한글로 당연히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첫째 항. 근데 수학은 아시죠? 국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첫째 항 3개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대부분 우린 얘 뭐라고 쓰냐? A1이라고 쓴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두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은 말 그대로 A2. 세 번째 항은요? A3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점이면 여기 마지막 번째 항, 즉 알 수 없는 미지의 항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미지의 항을 뭐라고 하냐? 바로 n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냈어. 자, 앞에가 4야. 근데 여기가 2야. 그 다음 여기는 0이야. 그래놓고 여기 네모. 이거 찾아달래. 그럼 너네들 빨리 어떻게 해봐야 돼? 여기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해주네.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해주네. 선생님, 그럼 이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얘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네모친 항을 사실은 미지의 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미지의 항을 빨리 찾기 위해서 바로 만든 공식이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일반 항이라는 게 사실은 합성어야. 일반 더하기 항이거든. 근데 항은 뭐겠어? 첫 번째 있으니까 첫째 항. 두 번째 항에 있으니까 두 번째 써 있으니까 두 번째 항. 그럼 얘는 일반적인 항이라는 거거든. 그럼 도대체 일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뉴파인 학생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 평균이 한 85 정도 나왔어. 그럼 내가 이러는 거야. 우리 뉴파인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85니까 대부분 1등급일 거야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 학원에는 꼴랑 학생 수가 77명밖에 없고 학교는 331명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77명 갖다가 331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를 일반화한다라고 하지. 77명 갖다가 331명을 한번 비교해보면 요 정도면 1등급 나올 거야. 이걸 우리가 일반화한다고 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꼴랑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요 네 번째 칸을 찾기 위해서 한번 이 앞에 있는 규칙을 일반화 시켜보자. 그리고 일반화 시키는데 결국 얘도 항을 의미하니까 일반화된 항.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반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을 찾는 목적은 바로 보다 미지의 항을 찾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정서한테. 자, 뭐 예를 들면 5,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9, 13, 17, 정서야 2026번째 항 좀 찾아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정서가 언제 4씩 다 더하고 있냐 이거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이 미지의 항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일반항이라는 걸 찾자라는 거야. 그 일반항을 아직은 공식은 바로 알려드릴 텐데 내가 먼저 미리 세워드리면 아마 A에는 4n 플러스 1일 거야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얘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너 첫 번째 항 구하고 싶니? 1 넣어봐 이거야. 그럼 4 더하기 1, 5가 나오지. 너 두 번째 항 구하고 싶니? 2 넣어봐. 8 더하기 1, 9. 세 번째 항 찾고 싶니? 4 곱하기 3 더하기 1, 13. 어때? 이 일반항만 알고 있어도 내가 알고 싶은 모든 항들의 값을 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더라. 어떻게 보면 만능의 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공식부터 한번 적어줘 볼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선생님 크게 쓸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바로 뭐냐면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이것도 안 써요. 심지어. 왜냐면 이것보다 더 빨리 일반항 찾는 방식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A1은 첫 번째 항을 뜻해요. 그리고 이 D는 공차를 뜻해요. 그럼 결국엔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싶으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만약에 이거에 한번 일반항을 찾아보자 이거야. 그리고 한번 진짜로 여기에 한 10번째 항 좀 찾아볼까라는 거야. 10번째 항은 뭘까라는 거야. 그럼 우선 10번째 항을 찾으려고 설마 얘를 2씩 더할 수는 없을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 갖다가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보면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선생님 얘는 2씩 계속 커져요 라는 거지. 그럼 공차가 2니까 2를 써주자. 그럼 계산해보면 2n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검토도 한번 해볼까요? 1 넣어보니까 2 빼기 7 마 5 2 넣어보니까 4 빼기 7 마 3 4 넣어보면 8 빼기 7 오케이 1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10번째 항은 10 넣어보면 20 빼기 7에서 답은 13입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이 공식 안 써요. 근데 그럼 이 공식을 꼭 써야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항은 꼭 알아야 되고 공차도 꼭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알려주면은 어때요? 이 공식을 쓸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 몰라도 되거든. 왜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 얘들아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자 4, 7, 10,
13, 점점점. 근데 충격적이야. 얘가요. 7번째 항이에요. 7번째였고 얘가 8번째 항인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굳이 첫 번째 항부터 알려주기 싫다 이거야. 그래놓고 내가 너네들한테 일반항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애들 멘붕 와. 선생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일단 몰라요. 왜? 과거로 돌아가야 돼.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에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공차는 땡큐베리 감사 3씩 계속 커져요. 그러면은 제가 저 공식을 어떻게 씁니까? 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일반항이 첫째 항은 모르고 n-1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써버리면 제가 첫 번째 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항을 구합니까?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못 구하는 건 아니야. 왜? 조금 노가다가 필요해. 어떻게 노가다를 쓸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7번째 항부터 알고 있으니까 얘들아 우리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미지의 항을 찾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거든? 근데 내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항은 아니까 이걸 일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정서야 n에다가 한번 뭐 넣어볼까? 3 넣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난 3번째 항을 모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넣어야지. 뭐 넣을까? 7 넣어볼게. 그럼 7번째 항은 A1 더하기 7 넣어보면 6 곱하기 3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 7번째 항이 4였으니까 18 넘기면 마이너스 14.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라는 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애들이 무슨 작업을 해? 다시 일반항을 또 세워. 이제 여기다가 나는 마이너스 14를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14 더하기 n-1 곱하기 3. 그럼 답은 3n-17이라고 쓸 수 있어. 라는 거야. 틀린 건 아니야. 왜? 진짜 7 넣어볼까? 21 빼기 7. 4. 10 넣어볼까? 30 빼기 17, 13 나오거든. 그럼 일반항 찾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일반항 세우고 첫째 항 찾아서 다시 첫째 항 넣어가지고 다시 일반항 세우냐 이거지. 자, 이제 내가 이 공식 말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사실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애들이 좀 쇼킹 먹었거든. 나중에 가면 너네 나한테 막 소름 돋는다고 말할 거야. 왜냐면 내가 사실상 이 등차 수열을 가르치는 애들은 너네밖에 없을 거야. F반 애들밖에. 그리고 난 한 번 가르치고 다 빠진단 말이야. 자, 잘 봐. 등차 수열은 사실 직선이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 직선이요? 중간고사 때 배웠는데 1학기? 맞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직선이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가장 많이 배웠어. 그리고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하냐? 기울기라고 그래. 그리고 이 b를 뭐라 그래? y절편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직선을 보면 이게 왜 등차수열이에요? 이게 왜 등차수열입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보세요. 잘 봐. 우리 직선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갈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 근데 정서야, 요 x값에는 사실 우리가 음수를 넣어도 문제가 없었지. 근데 사실은 이게 수열에 오면 제일 작은 게 첫 번째 항이거든. 0번째 항이라는 게 있을까? 있을 수 없어. 마이너스 5번째 항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 등차 수열은 엄밀히 따지면 이 n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자연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직선으로 갖고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이 x값은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 그래서 1, 2, 3, 4 너네들은 이건 뭐라고 불렀지? 정의역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 정의역이 등차 수열에 오면 이게 항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이 1을 넣어서 나오는 값 있지? 1 넣으면 뭐 나와? 2. 2 넣으면 뭐 나와? 3. 3 넣으면 뭐 나와? 4. 선생님 신기해요. 1 넣으면 2가 나오고요. 2 넣으면 3이 나오고 3 넣으면 4가 나와요. x값이 일정하게 커질 때마다 y값도 일정하게 커져요. 그래서 바로 이 y값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 얘가 첫 번째 항의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1 넣었을 때 나오는 2는 첫 번째 항이 2라고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 항은 2 넣었을 때 나오는 3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세 번째 항은 3 넣었을 때 나오는 4라고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저 신기한 거 하나 찾았어요. 뭐?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혹시 저희에게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잘 봐. 2에서 3이 얼마 차이나? 1. 3에서 4가 얼마 차이나? 1. 선생님 그럼 이 기울기가 혹시 공차라는 거야. 맞아요. 이 기울기가 바로 공차와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 하나만 빨리 제가 예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서진이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전 3x-2예요 라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떻게도 판단할 수 있냐면 선생님 1 넣었을 때 y 값이 1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x에다 2를 넣으면요 y 값이 4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항이 4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1에서 4까지가 몇 차이나요? 3 차이나요? 하나 더 넣어볼게. 이번에 선생님 제가 x에다 3을 넣으면요 y 값은 7이 나오는데 세 번째 항을 7이라고 해도 되나요? 문제 없죠? 근데 얘랑 얘도 3 차이나요. 이 3이 우리가 일명 공차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마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지금 등차수열을 오히려 직선으로 바꿔서 선생님 좀 더 어렵게 푸시는 것 같은데요 할 건데 나중에 가잖아요. 이 직선을 알면 기가 막힌 걸 진짜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 선행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최서진은 나한테 배웠단 말이야. 최서진 혹시 그거 기억나? 등차수열 준 다음에 처음으로 뭐 되는 값 찾으시오 문제 기억나? 처음으로 양수되는 값 찾으시오 이런 문제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A에는 마이너스 5n 플러스 플러스 5n 마이너스 50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처음으로 양수될 때가 몇 번째 항이 이게? 이거 또 뭐 딱 떨어진다. 딱 안 떨어지는 걸로 할게. 49로 할게. 처음으로 양수되는 거 몇 번째 항이 이게? 라고 해. 그럼 대부분 학원에서 등차수열의 기본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를 막 복잡하게는 안 풀지만 어쨌든 얘가 양수될 때 찾으래. n값은 49를 5로 나눠. 그래서 얘가 9점 얼마니까 10 넣었을 때가 처음으로 양수일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사실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49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이에요. 그럼 처음으로 양수된다는 건 무슨 값을 넣었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냐 이렇게도 또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직선으로 바꿨을 때 어마어마하게 빨리 풀릴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차수열을 우리 빨리 찾는 방법 첫 번째. 직선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 두 번째. 자, 우리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 AN 한번 먼저 다시 쓰고. 자, 이거 전개해 보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봐.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이 d를 뭐라고 부르지? 개수라고 불러. 근데 개수에 지금 누가 와 있지? 공차가 와 있어. 그럼 결국엔 n 앞에 있는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an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n의 1차식 앞에 있는 이 5는 공차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항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고요. 공차는 n 앞에 있는 개수 5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거꾸로 내가 너네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5고 첫 번째 항이 27이야. 일반항 세워봐. 그럼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세우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차를 바로 먼저 -5n 이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왜? 전개해봤더니 n 앞에 있는 숫자가 공차거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5라고 써도 되거든. 그리고 첫째 항이 27이니까 1 넣었더니 27 나온대요.
32라고 세우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어때? 바로 그냥 일반항이 구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공차를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을 보고도 바로 공차가 어딘지를 찾을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번 한번 가볼게. 문제. 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수업이에요. 첫 수업. 자,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몇이고 5고 공차가 2였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바로 일반항 세워봅시다. 몇 n? 2n. 1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문제에서 뭐래? 첫 번째 항으로 41이 될 때가 언제냐라는 거지. 그럼 는 41을 써버리면 2n은 38. 따라서 n 값은 19번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2번 문제 보면, 자, 첫째 항이 4래요. A1은 4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뺐더니 그게 항상 6으로 갔더라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이기로 해서 해야 돼요. 선생님, 아, 이거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 이게 뭐가 남아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상식적으로. 잘 봐봐. 얜 10번째 항이고 얜 7번째 항이거든. 그럼 정서야, 10번째 항은 7번째보다 얼만큼 더 가야 돼요? 몇 걸음 더 가야 돼? 3걸음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3걸음이 공차가 3개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7번째에서 10번째를 가려면 결국 3걸음을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10번째는 7번째에서 공차를 3번 더 가는 거고, 거기서 7번째를 더 빼자라는 거지. 그럼 이게 빠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없어지더라. 그러면 결국 3D가 6이니까 공차가 너무 이쁘게 2라고 찾아지더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학원에서 인강 배우는 애들은 다 이렇게 배운다? 선생님, 첫째 항이 4니까요. 저는 먼저 일반항을 세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친구들 진짜 많아. 그 다음에 진짜 10번째랑 진짜 7번째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는 저기다 10을 넣어. n에다가. 그리고 7번째는 7을 넣어. 그러면 4 플러스 6D야. 그 다음 얘네들이 진짜 빼는 거야. 근데 뺐더니 6이래. 없어지고 3D. 어때?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생각의 차이가 속도를 만드는 거죠. 얘는 7번째를 기준으로 3걸음 더 가면 돼. 근데 얘는 그냥 정석대로 푼 거지. 뭐 둘 다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얘는 훨씬 빠르게 하는 거고 얘가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공차가 2네요 선생님. 바로 그럼 우리 일반항 세울 수 있죠. 몇 n? 2n. 1 넣었더니 4 나와야 된대요. 플러스 2. 끝났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네 번째야. 8 더하기 2니까 답은 10. 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세 번째 항 가볼게. 세 번째 문제. 이 세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개념이 꽉 잡혀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제죠. 이거 대부분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 3번 문제 보면 소름 돋아요. 이걸 언제 다 해요, 선생님? 이거 많이 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마이너스, 네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빼줘요. 근데 여러분, 2번을 경험한 친구들은 3번이 난이도가 하처럼 보여요. 왜? 이런 생각해보자 이거지.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 걸음 더 가면 돼. 그럼 시연아, 결국 얘네들이 빼면 뭐 나와? 한 걸음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는 D야. 한 걸음. 1D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정서야, 세 번째와 네 번째, 얘도 몇 걸음 차이나? 그럼 결국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항 빼면 뭐 나와? 1D야. 그럼 결국 얘네들은 다 두 개씩 묶이면서 다 1D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가 항이 총 10개인데 두 세트씩 묶이니까 총 몇 세트가 나와? 5세트. 그러니까 얘는 5D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7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게 16이야 라는 거. 그럼 우리 빨리 이거를 설마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제. 시간 없다고. 그럼 우리 빨리 머릿속에서 개념을 꽉 잡고, 7번째는 세 번째를 기준으로 몇 걸음 더 가면 돼? 4걸음 더 가면 돼. 그럼 결국 얘 빼면 뭐가 나온다? 4D가 나오더라. 그게 16이니까 D는 4구나. 답은 20이구나. 이렇게도 빨리 나올 수 있다. 어디? 어디서 마이너스?
아, 미안. 요거 마이너스 D. 그럼 마이너스 5D니까 마이너스 20. 요렇게 정답이 돼.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돼. 이해 가십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난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안 돼. 자, 가볼게.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게. 아, 4번 문제는 그래, 일단 하자. 나랑 같이. 이거 등비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난 등차라도 오늘 꽉 잡고 갔으면 좋겠어.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게. 선생님, 4번 문제 보시면 공차가 몇 같아요? 마이너스 3. 그럼 기울기가 마3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직선으로 풀어볼까? 마이너스 3x 1 넣었더니 20이래요. 플러스 23. 끝났지? 이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가 언제 마이너스 118이 나오니에요? 마이너스 118 같다라고 두면 3x는 141. 따라서 x는 3, 42, 37은 21. 47번째 항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의외로 쉽죠? 자, 밑에 건 넘어가고요. 6번 한번 봐볼게요. 6번에 별표 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2학년 때 나왔어요. 이대부고.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인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등차 등비 구분해내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제가요, 아까요, 여러분들은 제 개념 설명이, 아, 저 사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가르쳤을 거야 라고 하지만, 전 사실 다 의미가 있게 가르쳤는데, 뭐냐면, 아까 최서진, 내가 했던 말 중에요. 일반항을 전개해봤더니, 요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요, 요거 뭐라고 불렀죠?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전 불렀어요. 그냥 n이라고 가르치면 될 걸 왜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제가 요거 분명히 1차식 하면서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앞에를 개수가 공차야라고 말했거든. 그럼 제 말은 왜 선생님이 뜬금없이 왜 얘를 그냥 n이라고 말하면 될 걸 왜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말하고 시작하셨을까라고 하면 이 문제 때문이에요. 6번 문제. 6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n에 관한 2차식도 배울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 대답하는 선행하신 분들 대답해볼까? 이 앞에 뭘 써야 돼요? 기억 안 나세요? 뭐? SN, 맞아요. SN이에요. 그래서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냐 n에 관한 2차식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져요. 선생님, 그 말 뜻은 여기에는 SN을 못 쓰고 여기에는 AN을 못 쓰나요? 네, 절대 못 써요.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n에 관한 2차식은 뭡니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um을 쓴 거예요. SUM. n번째까지 좀 더해줘 라고 하면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n에 관한 1차식은 다 일반항이 나온다, 등차 수열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바로 6번 문제가 풀리죠. 기억, 요것도 애들 많이 체크하겠다. 기억 3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등차 수열일까요? 아닐까요? 당황스럽죠? 3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일까요? 잘 보세요. 3이라고 나왔다는 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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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속 3, 3, 3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요, 요 뒤에요, 자연수란 조건 걸었어요? 아니죠? 음수, 양수 조건 걸었어요? 아니죠. 전 뒤에 대한 어떤 말도 안 걸었어요. 제약을. 그 말 뜻은 뭐냐면요, 공차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와도 돼요. 루트가 와도 되고요. 심지어 허수가 와도 돼요. 공차는. 그리고 분수도 와도 되고요. 다 와도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0이 와도 돼요. 공차가 0이면 우리가 일명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 3은 또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요, 뭐라 그랬지? 요쪽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왠지 아세요? 얘는 등차도 되고요. 등비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애예요. 왜? 선생님, 0씩 더하면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곱하기 1씩 하면은 등비 수열이에요. 같은 수가 곱해지네 등비 수열, 같은 수가 더해지네 등차 수열. 그래서 얘 입장에서 쳐다보면 등차도 맞고요. 얘 입장에서 쳐다보면 등비도 맞아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등차 수열이에요. 니은, 보지 마세요. 이거 누가 숫자 넣고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니은 맞죠? 선생님, 디귿이에요. 디귿 우리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귿 안 되죠. 근데 리을은 어떻게 하죠? 라는 거야. 리을은 당연히, 얘들아, 물어볼게.
루트가 없었으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맞죠?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요? 이거 없어요. 이건 몇 차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헷갈리면 잘 보세요. 리을은. 애들 리을을 많이 헷갈려 하니까. 루트 n-1이거든요. 1 넣으면 0 나와요. 2 넣어보면 1 나와요. 3 넣어보면 루트 2 나와요. 4 넣어보면 루트 3 나와요. 자, 물어볼게. 몇씩 커져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얘를 우리가 구분해낸 방법 없나요? 이게 사실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루트를 씌우면 1차가 반띵 됩니다. 사실 그런 말은 없지만 이해시키려고 얘는 2분의 1차식이라고 외워버리세요. 그럼 얘는 n에 관한 1차식은 아니니까 등차수열은 아니겠죠. 왜? 저는 n에 관한 1차식일 때만 등차라고 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1차식인데 루트 씌워놨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음 봐볼게요. 미음은 n에 관한 몇 차식은 맞아요? 1차식은 맞는데 걔가 하필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지수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우린 이거를 등차라고 하지 않고 등비라고 하기 때문에 미음은 등차가 아닙니다. 비읍 볼게요. 비읍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죠. 오케이. 얘도 등차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힘들지 않죠?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5시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 시계, 깜짝이야. 제 시계가 5시 5분으로 돼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인터스텔라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빨리 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간 건 줄 알았어. 자, 한번 가볼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쉬워요. 자, 가볼게. 7번 한번 가보자. 자, 3번째 항이 5래요. 그리고요, 6번째 항과 4번째 항의 차례요. 그게 몇이다? 지금 4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배운 사람은 바로 생각하셔야죠. 선생님. 6번째 항은 4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걸음 더 간 거예요? 2걸음 더 간 거예요. 그럼 얘와 얘 차이는 2걸음 차이죠. 그럼 2D예요. 그게 4예요. 그럼 공차가 2네요. 그럼 바로 일반항 세워야죠. 2n. 선생님, 근데 첫 번째 항을 몰라요. 첫 번째 항 필요 없어요. 우린 세 번째 항을 아니까요. 3 넣었더니 5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바로 일반항 끝났네요. 문제가 10번째 항 찾아달래요. 답은 19. 18. 세 번째 항이 5 아니야? 3, 2, 6, 1. 10번째 항 구해달라며. 20 빼기 1. 19가 없는데? 뭐야? 이거 문제가 틀렸어. 문제 틀렸다고 아까 올려주셨다. 기다려봐. 이거 아까 문제가 오류라고 올려주셨어. 어딨니? 확인해볼게. 또 이랬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맞네요. 19입니다. 19라고 합니다. 19 어디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 보시면 5번째 항이 5다. 그리고 15번째 항이 25다 이거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 이제 칠판 봐봐. 자, 이거 이제 앞으로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말고 이렇게 풀어. 아까 등차수열은 뭐라 그랬지? 직선이라 그랬지. 이거 직선으로 풀면 엄청 빨리 풀려. 왠지 알아? 얘를 다시 생각하면 얘는 5,5야. 좌표로. 얘는 15,25야. 맞아. 자, 너네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 최서진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찾을게. 뭐 분해? 몇? 그럼 뭐 나와? 그럼 y는 몇 x? 5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공차.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모양을 바꿀 수 있냐? a에는 2n-5 끝.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일반항이 필요가 없는 거야. 공식 따위는. 문제가 뭘 구해달래? 20번째 항. 20 넣으면 정답. 35. 답 4번 끝. 직선으로 풀면 또 되게 쉬워져요. 그럼 9번 문제도 겁나 쉽죠. 9번 몇 컴마 몇? 3,3. 몇 컴마 몇? 7,19. 직선의 방정식 찾아. 4분의 16. y는 4x. 3 넣었더니 3 나왔으면 좋겠대. 12에서 9 빼면 되겠네. 끝. 20번째 20, 몇이네. 80에서 90 빼면 되니까 71. 끝났죠. 엄청 쉽죠? 좌표로 풀면 돼요. 좌표로. 자, 뒷장 넘어가 볼게. 너무 재밌어. 자, 가볼게. 10번 가볼게. 자, 10번도 기가 막히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학원 다니고 인강 보고 대부분 배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이런 거 나오면 요렇게들 많이 배워요. 선생님, 얘를 일반항을 찾아서요.
A1 더하기 몇 D, A1 더하기 몇 D, A1 더하기 몇 D, A1 더하기 몇 D 해갖고 뭔가 연산해가지고 A1 찾고 공차 찾고 하거든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린 이렇게 해보자고. 잘 봐. A2가 A4 가려면 몇 걸음 더 가면 돼요? 그럼 2D예요. 6에서 5 가려면 몇 걸음 후진해야 돼요? 마이너스 D 걸음이죠. 뒤로 한 걸음. 이게 마이너스 D. 맞습니까? 두 개 더하면 몇 D 나와요? 1D 나오나요? 1D가 여기서 여기 몇 차이 나요? 20에서 4 가려면? 4죠? 공차가 4예요. 끝났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얘를요. 자, 기준을 다 바꿔볼게. 첫째 항 더하기 D, 첫째 항 더하기 5D니까 얘는 2A1 더하기 6D야. 그게 20이야. 얘는요. 첫째 항 더하기 3D, 첫째 항 더하기 4D니까 2A1 더하기 7D야. 24야. 얘네들이 한번 빼볼게. 7D 빼기 6D는 24 빼기 24. 동일하죠. 우리가요. 함수에서는 제가 유무함수 가르칠 때 맨날 뭐라 했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무조건 핵심이야. 무리함수는 꼭지점이야. 우리가 단원마다 무조건 두고 풀어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등차수열은 공차예요. 공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직선에서도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듯이 그 등차수열에서는 공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끝났죠. 이래놓고 10번째 항을 지금 찾아달래. 근데 그럼 10번째 항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아무거나 찾으면 되겠죠. 얘는 A2 더하기 4D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A2 더하기 4D가 20이고 공차가 4였으니까 16이니까 넘어가서 4가 되고 그럼 A2는 이겠다라는 거야. 그럼 A2가 2니까 일반항 여기 10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두 번째 항 기준으로 8D죠. 그래서 2 더하기 4, 8에 32. 답은 34.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겠네.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없어요. 넘어가. 뒷장 가볼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입니다. 유형 케이스 3번이. 왜냐면 드디어 절대값 항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잠깐만. 우리 좀 순서를 바꿀게. 3번은 잠깐 별표만 쳐놓고요. 뒷장 넘어가서 좀 쉬운 거부터 하고 올게. 16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 내신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자, 16번 보면 첫째 항 빼기 4D. 4D랩이야? A4. 그게 9. A3 더하기 A4. 그거는 이번엔 99. 자, 선생님 이것도 또 어떻게 좀 쉽게 푸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사실은 여기가 A4, A4.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얘네들은 그냥 더해볼게. 그럼 더하면 첫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 108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먹는 거 써먹어도 돼. 얘와 얘는 몇 걸음 차이가 나요? 2걸음 차이 나요. 그러니까 2D가 108이야. 그럼 D는 54야. 와, 숫자가 엄청 크네. 그치? 이해 가십니까? 진짜, 잠깐만. 아니. 자, 잠깐만. 자, 너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자, A1, A4야, A3이야. 여긴 앞에가 플러스잖아. 그치, 마이너스로 돼야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아니다. 너네들은 좀 더 쉽게.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자, 이제 가볼게. 우리가 이제 A1 더하기 A3이 108이라는 건 알아.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이 2걸음 차이 난다고 해서 사실상 빼기가 아니니까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기로 해서 해야 돼. 쟤네들을 더하는 게 될까? 산책일까? 라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잘 봐. 원래 정석대로 풀면 얘를 또 A1 더하기 몇 D,
A1 더하기 몇 D 하는데, 자, 얘 봐. 여기를 먼저 바로 접근할게. 얘랑 얘 사이가 몇 걸음 차이나? 3걸음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A1 빼기 A4는 몇 D가 나와? 마이너스 3D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게 몇이래? 그럼 여기서 바로 공차가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럼 공차가 마3이야. 문제가 뭘 찾아내면 요거 뭔가 얘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용 안 해도 되거든요. 전 저거 쓰고 싶지 않아. 이거 쓰지 말까? 이거 안 써도 되나? 쓸까 말까? 쓸게. 자, 갈게. 얘랑 얘도 몇 차이 나요? D만큼 차이 나죠.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A3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그게 99라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2A3 더하기 공차가 마3이니까 넘어가서 102가 나와.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뭐다? 5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대. 주하나, 너가 한번 일반항 세워줘. 공차가 마3이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게. 자, 몇 n? 마이너스 3x라고 한번 써볼게. 직선이니까. 그리고 3,51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3 넣었더니 51 나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그렇지. 끝. 직선처럼 풀면 등차수열도 은근히 빨라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처음으로 음수되는 항 찾아달래. 얘가 처음으로 언제 음수가 돼? 라는 거야. 그러면 60은 3x, x는 20. 20번째가 딱 들어갔을 때가 0이니까 21번째 항이 처음으로 21이 되겠 거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잠깐만. 이것도 문제가 있니? 아, K를 찾은 다음에 21번째 항을 찾아달래. 그럼 21이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63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지.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17번 한번 한 10초 만에 풀어봐봐. 직선으로. 17번 시작. 끝났지?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풀게요. 17번을. 막 일반항 세우면 안 되지. 5,10. 몇 컴마 몇? 15, 마 30. 직선의 방정식 세울게. 10분의 마이너스 40. 5 넣었더니 10 나왔으면 좋겠대. 끝. 그러면 문제가 처음으로 음수될 때. 처음으로 음수될 때. 7점 블라블라블라. 8번째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지. 문제가 몇 번? 답은 1번. 끝. 이해 가셨습니까? 직선으로 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 내 생각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5번에는 이 별표를 무조건 많이 치세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그리고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고요. 자, 19번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게 다 등차야 라고 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꼬아서 낸 거야. 딱 첫 번째 항을 알려줘. 마3이라고. 그리고 짜증나게 마지막 번째를 알려줘. 63. 근데 이 가운데에 총 21개의 숫자를 넣었대. 이 21개를 넣었더니 웬걸? 이게 다 등차수열이었던 거야. 이게 등차수열이 되도록 하는 뭔가 숫자도 찾아보고 합도 구해보고 하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한 두세 번 풀면 애들이 안 틀리거든. 근데 생각보다 학교 시험장에서 뭘 제일 많이 헷갈려 오냐면, 잘 보세요. 이 19번이 되게 좋은 문제가 뭐냐면, 이걸 꼭 A1으로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이거 A1, A2 이렇게 주면 갑자기 정답률이 뚝 떨어져요. 오답률이 올라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주잖아요.
정답률이 올라가요. 오답률이 떨어지고. 같은 문제인데 왜 얘는 정답률이 떨어지고 왜 얘는 정답률이 올라가냐라고 하면 이거를 A로 줬냐 이걸 X로 줬냐가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까지 16문제 풀면서 다 A를 기준으로 썼어요. 근데 선생님 왜 수학에서 저 A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등차수열은 다 AN, A 10번째양, A 30번째양 왜 다 A를 씁니까? 라고 하면 그냥 알파벳 중에서 가장 빠른 문자여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거 A 다 써먹잖아요? 그 다음 B를 써먹어요. 이거 다 써먹잖아요? 그럼 C 써먹어요. 그 다음이. 진짜 황당하죠? 근데 D는 안 써먹어요. 왜 D는 안 써먹을 것 같아? 공차가 있어서. 공차에 벌써 D를 썼잖아. 헷갈릴 수 있거든. DN이라고 하면 이게 공차인지 일반항 D항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A, B, C까지밖에 안 가요. 그럼 이 항은 없어요. 대부분 C까지 많이 갑니다. 그럼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다? 그냥이에요.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애들이 여길 A1, A2, A3, A21로 주면요. 이제 당황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걸 일반항을 찾으면요. AN으로 세워야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 왜? 이걸 만약에 AN으로 일반항을 세우면 여기에 대한 일반항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1, 3, 5, 7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내가요. 요 가운데를 싹 지울게요. 요 가운데를. 요 가운데 없습니다. 아 이거 다 지울게. A1, A2, A3, A4 이렇게 줬어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등차 수열이 되도록 이래요. 이게 등차 수열이 돼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공차가 몇일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 자 그럼 여러분 주하나 얘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이죠. 이거 뭐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충돌이 나죠. 세계관이. 왜? 이거 전체를 A1이라고 하는데 여기 A1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아, 이것도 등차고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운데 A를 갖다 쓰면요. 그 다음 일반항은 B를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B1입니다. 얘는 B2고요. 얘는 B3입니다. B4고요. B5고 B6입니다. 왜? 가운데 4개, 양쪽 2개니까 6번째 항, 6개 맞잖아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얘가 몇 컴마 몇? 1 컴마 마3. 얘는 몇 컴마 몇? 6 컴마 7.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게. 5분의 10 2x 1 넣었더니 마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맞아? 그러면 공차가 몇이었어요? 2였죠. 그래서 진짜 2 써보니까 마이너스 1, 1, 3, 5. 아까 처음 썼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이거 직선을요.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써볼게요. 그럼 물어볼게. 이거 AN이라고 써야 돼? BN이라고 써야 돼? 이거? BN이야? AN이야? BN이죠. 여기부터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BN이 2n-5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왜 정답률이 떨어지냐면 가운데 A를 줬는데 얘를 다시 일반항 AN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물어볼게. 잘 봐. 잘 봐. 이걸 내가 어떤 새끼가 실수로 이걸 다 A로 잡았어. 주한이가.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야. 일반항을 잘 찾았어. 이렇게.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주한아. 세 번 A3 좀 찾아줘. 그럼 애들 무슨 짓 해? 여기다 3 넣어. 3 넣으면 1 나오죠. 근데 난 여기서 요거 구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지네들이 이걸 A3 이렇게 AN을 만들어서 A3면 얘가 나와.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안에 들어간 A3를 구하는 건데 나는 모르고 이걸 다시 여기서부터 A를 잡아버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A3는 이 식에서는 A4랑 똑같아. 이거 문제가 혼란스럽잖아. 딱 봐도. 4 넣으면 답이거든. 3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A라고 주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항을 A를 쓰시면 안 돼요. 새로운 놈을 잡아야 돼. 근데 애들이 딱 봐도 여기 X로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왜? 여기가 X로 나왔으니까 혼란이 없으니까 이걸 다 A1으로 잡고 시작해. 이건 너무 잘하는 거지. 이렇게 가. 혼동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AN을 세웠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X 10번째 구해줘. 여기다 10 넣는 새끼 없을 거라는 거야. 왜? 얘는 AN이고 얘는 X 10이니까 아, 나 이거 10 넣으면 안 돼. 고민 한번 해봐야겠다. 10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 여기다가 11번째를 넣으라는 거네. 이런 검토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걸 A로 다 두는 순간 와장창 다 틀려갖고 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요거 19번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자, 19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가운데 21개 넣었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21개니까 전체는 몇 개예요? 23개죠. 그래서 저는 얘를 B1이라고 잡을 거고요. 얘를 B23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몇 컴마 몇? 1 컴마 마3과 23,6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22분의 66. 그럼 3x 1 넣었더니 마3이래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일반항으로 바꾸면 bn은 3n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뭘 구해달래? A1, A10, 그 다음에 A12, A21 구해달래요. 이해 가요?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A1은요, 엄밀히 따지면 B 몇이에요? 2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B2, B11, B13 이거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 이해 가십니까? A21 맞아요? 맞지. 이해 가요? 33에서 6 빼면 뭐지? 13 넣으면? 39에서 6 빼면? 22 넣으면? 더하면 답이야. 근데 또 이렇게 구하면 또 바보 소리 들어. 왜일까요? 두 개 더하면 몇 나와요?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요? 24죠. 이거 대칭이라는 거야. 대칭. 왜냐면 등차 수열도 대칭성이 통해요. 왜? 보세요. 1, 3, 5, 7, 9죠. 나중에 가면 그 등차 수열 합해서 알게 될 건데 더하면 뭐 나와요?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요? 그럼 잘 봐. 얘를 A1, A2, A3, A4, A5 1이랑 5 더하면 뭐 나와요? 6, 2랑 4 더하면 뭐 나와요? 그러면 한 끼리 더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오면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걸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세트만 구하고 곱하기 몇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답은 120.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 가? 자, 21번 풀고 1교시 끝. 1교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래, 그거야. 학교 시험은 이렇게 A를 이용해서 줍니다. A. 갈게. A 줬으니까 저는 맨 앞에 있는 걸 B1을 73. 가운데 몇 개 넣었어요? 31개 넣었으니까 전체는 33개예요. 그래서 B33이 몇 번째? 걔가 바로 16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푸는 걸 좋아하니까 1,73, 33,169. 그럼 Y는 32분의 여기서 73 빼면 뭐 나와요? 96. 그럼 정확히 3 곱하면 되네요. Y는 3X 1 넣었더니 73 플러스 70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공차를 찾아달래. 아까 공차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디를 뜻했죠? 3. 끝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 이해 가셨죠?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